고백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고백을 하는 입장에 처해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고백을 받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거절하는 게 올바른지를 안다는 거는 우리가 고백을 하는 입장으로서도 되게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회차에서 동우와 진영이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선택해준 여성에게 거절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똑같이 선택을 받았는데 거절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동우를 선택한 사람은 나딘이에요. 나딘은 처음 지옥도에 올 때부터 거의 쭉 동우였어요. 동우를 알아가고 싶다, 동우가 호감이 간다, 동우와 천국도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늘 보여줬어요. 나딘 스스로가 얘기를 하듯이 자기는 한 번에 한 명씩만 알아가보는 스타일이다. 동시에 여러 명을 알아보고 썸을 타는 게 자기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4회까지 끌다가 5회째 만에 동우와 천국도를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동우가 나딘에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동우가 처음부터 나딘에 대해서 싫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딘도 동우를 선택했지만 둘 다 선택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멤버는 상대방의 의견과 상관없이 무조건 데리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동우와 나딘은 서로 선택을 해서 간 겁니다. 동우가 나딘을 알아보고 싶었던 뜻이에요. 동우는 나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옥도에서도 늘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었고, 왠지 모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대상이었어요. 나딘이 한국말과 한국 문화가 서툴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이 지옥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아마도 동우는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단순히 이런 안쓰러움만을 느꼈다면 천국도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지옥도에서 나누는 대화에서 자기가 처음에 천국도를 함께 갔던 슬기하고는 다른 편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천국도에서 둘이 대화할 때 나딘이 너가 네 감정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영어로 대화해볼까? 이게 단순히 나딘에 대한 동정 때문에 그런 걸 제안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동정의 감정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아하는 감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불꽃이 무엇으로 튀든 간에 그거를 발전시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연애 감정이 싹트게 되면은 처음 가졌던 감정들, 불꽃이 튀게 됐던 원인은 다 미화되기 마련이거든요.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꼴 보기 싫었는데 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좋아지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항상 시작할 때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것만은 하네요. 되게 꼴보기 싫었고, 되게 나한테 싸가지 없었고, 되게 조금 불쌍했고, 좀 무서웠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은. 동우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나딘과 좀 멀어짐을 느꼈을까? 내가 생각해봤을 때는 천국도에서 서로 나이를 알았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동우는 32살이고 나딘은 23살이거든요. 근데 9살 나이 차이에 어려움을 느낀 것 같진 않아요. 학생이라는 사실과 의사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본인의 대학 생활을 수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동우도 의대를 나왔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기 대학 생활이 연애를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딘과의 관계가 연애로 발전하기 참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거죠. 게다가 나딘은 지금 미국에서 대학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실상 만남이 없는 그냥 장거리 연애예요. 일전에 동우의 연애관을 살펴보면요, 동우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일이 바쁘고 그런 와중에도 연애를 놓쳐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일상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연애를 선호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물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정확한 마음은 당사자인 동우만이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이렇게 헷갈리듯 거절하는 게 사실 제일 아쉬워요. 동우가 나딘한테 거절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너는 이성적인 사람이냐 감성적인 사람이냐. 나딘이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감성적이었는데 그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동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랑 반대야. 난 감성적인 사람이야.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너가 다른 사람들도 알아가 봤으면 좋겠어. 이 말 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 거절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근데 뉘앙스가 딱 선을 긋는 느낌이 들죠. 이런 방법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절을 하는데 필요한 거는 주체가 나라는 사람인 거잖아. 나는 이런 연애관을 갖고 있어서 널 만나기는 좀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고 상대방을 화자로 두고 돌려 말해서 밀어내는 행동이 전 개인적으로 좀 남자답지 못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진영은 어떻게 거절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진영을 선택한 사람은 민수예요. 그 민수와 편하게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편하게 누군가와 대화해본 게 처음이다. 너와 함께 있으면은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즐겁다. 하지만 내가 선호하는 연애는 좀 불편하고 긴장되는 분위기 안에서 약간씩 편해지는 걸 난 원한다.
너하고는 너무 편해져 버리고 있어서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연애는 아니라고 본다. 이게 동우하고는 너무 상반된 방법이었어요. 주체를 자신의 감정과 내 연애 간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에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네가 멀리 살아서, 네가 어려서 뭐 이렇게 핑계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이런 연애관을 갖고 있어서 널 만날 수 없다, 너와 연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당당하게 자신의 연애관을 전달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을 주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비겁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거절하는 태도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내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를 주체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봐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만남,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고 봐요. 내가 그냥 가볍게 난 몰라,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이 고백과 너의 선택에 대해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고 내 연애관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고심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내 연애관만을 내비치면서 그걸 듣고 있는 민수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진영은 정말 무례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진영은 민수의 하루를 망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했어요. 천국도에서의 그날 하루를 아주 재밌게 보냈어요. 실제로 민수와 함께 있을 때는 진영도 편하다고 느꼈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즐겼고 느끼고 보여주었어요. 솔직한 그런 척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의 분위기가 쭉 무르익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상대방한테 이제 내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나를 선택했고 나를 좋아해주는 민수에 대한 연애관을 아주 존중해주는 태도였다고 봐요. 사실 대화라는 건 이런 거라고 봐요. 나와 같은 감정을 나누는 이런 것만이 꼭 공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같은 의견을 가져야만 티키타카를 이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감정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보려는 자세를 가졌을 때 비로소 올바른 대화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감정을 거절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